단원종합 문제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단원종합 문제 끝에 보게 되면은 맞풀 수능 특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만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실근의 개수를 함수로 하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거 한번 그려본 적 있었죠? 그래서 절대값 fx-t라는 애가 그 t라는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그 t에 관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fx에 대해서 fx는 t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겠죠. 그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뭘 알아야 돼?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 뭐 도함수도 계산해야 되고 증가표도 한번 그려보고 극대값은 어디 갔고 극소값은 어디 갔는지 알게 되면서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GT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경우는 계속 아래서부터 T가 올라가도 그러니까 가로선을 계속 그었을 때 어떻게 계속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떤 상수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 좀 연속이다. 그런데 이제 2번처럼 3차 함수 혹은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극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 나오고 극점과 극점 사이에서는 교점이 뭐 3개 나오고 그 위로 또 극대값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t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이 생긴다. 근데 불연속이 생기는 점이 어느 점이야? 극대가 되게 하는 y값 혹은 극소가 되게 하는 y값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4차 함수도 마찬가지지. 4차 함수도 보게 되면은 지금은 대칭인 형태의 4차 함수를 그려놨네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교점이 없으니까 뭐 1개. 그러다가 이제 극소점 왔을 때는 2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4개. 그 쭉쭉쭉 4개가 되다가 극대점 딱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는 3개.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돼서 우리가 또 어디서 불연속이 생기냐 보니까 극소가 되게 하는 점 그리고 극대가 되게 하는 점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었을 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약간 비대칭인 4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얘는 1개, 1개, 2개 가다가 3개 됐다가 그 다음 4개 됐다가 또 3개 됐다가 그 다음 2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또 함수의 연속성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들이 옆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능 특강 문제들이. 알겠습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가세요. 지금은 좀 풀기 어렵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풀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실근의 개수를 함수로 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첫 번째, 얘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를 구하고 fx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자 라는 거고 2단계는 y는 fx와 y는 mx가 자 거기다 밑줄 그어둡시다. 그냥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항상 곡선이랑 직선이 나오면은 접할 때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접할 때를 기준으로 뭔가 기울기가 그 접할 때보다 뭔가 올라가냐 혹은 내려가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접할 때를 꼭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두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 꼭 용이한 방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가 위치관계가 옆에 수능 특강 문제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 알아두면 나중에 좀 더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내용을 보니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 나갈
거는 우리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우리가 이전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그 단원에서 닫힌 구간에서 어떤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 닫힌 구간에서 반드시 뭐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닫힌 구간에서는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반드시 갖는다라고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었을 때만 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냐? 그 아래 보니까 1단계 경계값이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닫힌 구간이니까 경계 포함이지. 그러니까 이걸 경계값이라고 선생님은 좀 부를게요. 그래서 경계값 FA값, FB값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극값, 극대값 혹은 극소값, 당연히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극대값과 극소값이야. 구간 밖에는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분에서 뭔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이 범위에 있고, 그리고 좌우 보변화가 있으면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데, 그때 이런 경계값과 극값을 이제 3단계에서는 비교를 할 겁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다라는 거야. 결국에 여기서도 뭘 알아야 돼? 그래프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극값을 갖고 그 그래프를 대충은 짐작하고 찾아야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 이 극대값이 최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게 되면 주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fx가 닫힌 구간에서 극값을 갖지 않으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런 경계값에서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극값을 갖는 x값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극값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2단계는 뛰어넘어도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보기 문제를 보게 되면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이 fx 지금 3참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봐야지. 일단 3참수니까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 아, 뭔가 이런 그래프가 돼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놓고 미분하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지. 그래서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 둘 하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곱이라서 아래로 볼록이고 근이 1과 2, 이게 도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1을 기준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뭐 극대, 2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였어요? 0부터 2까지였죠. 0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0은 1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리고 2까지였으니까 우리는 F0, 그 다음에 F1, F2 중에서 일단 뭐가 되겠어? 이런 그래프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겠지. F1, 즉 극대값이 이때는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0과 F2의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함수값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비교하니까 F0이 얼마가 나오냐면 F0은 마이너스 2래요. F2는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경계일 때 최소가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F1은 3 나오고,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안에 포커스를 보게 되면 극값이 하나만 존재하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랑 똑같아.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도 정해진 구간 안에서 이러한 대칭축을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야 결국에. 알겠어? 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수학상에서는 대칭축이 뭐 x는 a라고 할게요. 근데 원하는 범위가 내가 뭐 알파서부터 베타까지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축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대칭축일 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극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정해진 구간 안에서 그때 하나 존재하면은 첫 번째 극값이 극대값이면 극대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거 풀었을 때 이 정해진 구간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극소값도 같이 들어갔지. 극소값도 같이 들어갔지만 경계값으로 뭐 겹쳐가지고 그러지만 그때는 뭐가 대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고 그 주어진 구간 안에 극값이 극소값이라고 하면은 뭐 극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0 되게 하는 그 x값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해진 구간 안에 만약에 이게 3부터 4까지였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갖게 하는 x값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 경계값만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미정계수가 들어갔대요. 그때 닫힌 구간에서 fx의 극값과 양 끝 값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뭐야? 그러니까 극값이랑 경계값 비교해서 최대 최소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단계에서 구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3번 시간 될 테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됩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 해서 주어진 이 3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20이 됐대요. 자, 한번 볼게요. 미지수 들어갔다고 쫄지 말고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 주어진 구간. 그러면 그 함수 미분하게 되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4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죠. 2, 4,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근이 2와 4잖아요. 2와 4 네, 도함수 그래프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2에서 극대 4에서 극소 2, 4 근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4까지였어. 마이너스 1이면 저기 마이너스 1서부터 여기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최대값 일단 극대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F2의 값을 계산하니까 F2의 값이 20 플러스 A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이랑 F4 누가 더 약간 애매해. 그림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림으로 비교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집어넣어서 비교해야 돼. F-1이 얼마냐면 A 빼기 34래. F4의 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A 플러스 16이래. 잘 봐봐. 여기는 똑같은 A 값에서 얘는 34를 빼줬고 얘는 16을 더해줬어. 누가 더 작겠니? 얘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즉 두 개 더하면은 2a 빼기 14인데 그게 얼마였대? 마이너스 20이었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미정계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도 우리가 써보면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우리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런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어디서 봤어? 2차 함수 최대 최소 활용이랑 똑같아. 결국에. 지금 그림이 또 때마침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네요. 보기 문제. 자, 한번 내용 볼게요.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도형의 길이, 넓이나 부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변수를 정해서 미지수 x로 놓고 그 값의 범위를 구한다. 두 번째, 길이, 넓이, 부피 등을 fx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기본 도형의 길이, 넓이, 부피 계산하는 공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또 식을 못 만들어. 함수를. 알겠습니까? 다 알아둬야 돼요. 3단계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증감과 극대극소를 이용을 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 4번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지?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두 꼭지점 AD가 곡선 6-x제곱 위에 있고 두 꼭지점 BC가 x축 위에 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랑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졌는지. y는 6-x제곱이었어. 이렇게 밀어볼래. 뿔만 루트 6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 이런 사각형이 얘를 파는데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지. BC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었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이용했냐면 1학년 때는 대칭축을 이용을 했어.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면 얘의 좌표를 t, 6-t제곱이라고 둡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 길이가 t가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어떻게 돼? t가 2개인 2t가 되겠지. 세로 길이는 y좌표니까 6-t 제곱이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봐. 왜? 3차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어? 넓이를 물어봤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넓이라는 건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3차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곱하게 되면 그때의 넓이를 ft라고 하겠습니다. 2t 곱하기 6-t제곱이 되는데 전개해주면 12t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얘의 최대값인데 잘 보세요. 범위를 구해놔야지. 얘가 t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단 커야지. 지금 1,4,5년 기준으로 뒀으니까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근이 루트 6이었으니까 얘가 0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일단은 0보단 커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트 6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러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트 6보다 작아야 한다는 범위를 설정을 해놔야 돼.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넓이의 최대값.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우리가 2차였다라고 하면 2차 함수의 표준형 만들어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했겠지만 지금은 3차 함수니까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이게 미분해줘야 돼. f't는 12-6t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묶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되나요? 위로 블록이고 근이 뭐랑 뭐가 됩니까? 뿔만 루트 2가 되겠지. 감소, 증가, 감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차피
t가 양수인 범위였습니다. 그렇지? 얘 3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좀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차수가 이렇게 홀수인 애들만 남았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 형태가 되겠지.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6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0, 루트 6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분에서니까 결국 어떻게 돼? 루트 2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최대가 되겠지. 극대이면서 최대. 그러니까 구하려고 한 넓이의 최대값은 그 t가 루트 2가 될 때다라고 해서 그 아래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 지금은 넓이 없기 때문에 3차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둘레 길이 최대값이었으면은 2차였기 때문에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가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미분을 해서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근데 과정이 조금 안 맞으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플 개념 익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차근차근 한 문제씩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 문제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첫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유제를 하고 이렇게 풀고 하도록 해봅시다. 이번에는 다음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1번 할게요. 1번 보니까 fx가 뭐라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 이렇게 닫힌 구간이었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이제 어떻게 푸는지 그 단계를 잘 숙지를 해두도록 하세요. 먼저 이 3참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자, 도함수 계산해보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돼서 2, 1, 마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는 그 도함수의 근이 뭔지 보니까 마이너스 1과 2가 되죠. 그래서 뿔, 마, 뿔 마이너스 1에서 극, 대 2에서 극, 소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프 개형을 잠깐 그려보면 뭔가 이렇게 되는데, 자, 증간표를 3참수 같은 경우는 증간표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4참수나 뭐 이렇게 조금 좀 복잡한 함수가 나오면 그때는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만 3참수 같은 경우는 2참수를 이렇게 우리가 부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조금 연습하는 걸 익혀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근데 주어진 구간이 우리가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였어? 3까지였지. 근데 누가 더 큰지 몰라. 다 비교해봐야 돼. 이 안에 다 들어가네. 그래서 마이너스 2죠. f-2가 얼마입니까? f-2. f-2는 일단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되겠지. 극대가 되면서 얘가 뭐 최대가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우리가 극대값 f-1을 찾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와 이제 3. 3 내가 조금 너무 깊게 가긴 했는데 3도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피 이 두 개가 왠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돼서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2는 극소값인데 극소값 계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16 마이너스 12 빼기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그래서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 유제 470번 있죠?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두 개 다 푸세요.
시간 많이 안 줄게요. 자, 어떻습니까? 됩니까? 자, 혹시 잘 안 풀리는 거 없나요? 좀 막히는 거 없어? 괜찮아? 할만해? 진짜야? 없어? 2번? 자, 2번 한번 가지고 같이 볼까요? 2번? 그 470번에 2번 볼게요. 사차함수가 나와서 조금 짜증났을 법한데 fx가 x 4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x 잘 봐야 돼요. 지수가 잘 안 보여가지고 세제곱 마이너스 16x 근데 정해진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였대.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지. 당연히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걸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 갖는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사차함수 뭔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 도함수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 2차가 없어서 좀 짜증나는 법한데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 지금 보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0 되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조립제법 써봐야지. 1, 3 1차 없으니까 0 마이너스 4 1 집어넣으니까 0 나왔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0.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야.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됐나요? 도함수가 즉 3차 함수인데 어떻게 되겠어?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 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접해야 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도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소 증가가 되겠지.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가 지금 2분에서 0 되는 이런 중근이 있으니까 0이 되게 하는 그 어떠한 점이 있고 이거는 명칭은 나중에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증가한다라는 거지.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어떻게? 증가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1에서 무슨 값?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범위는 마이너스 3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였죠. 됐나요? 그러면 f 마이너스 3은 얼마인지 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3이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1 그리고 마이너스 27 곱하기 4니까 108인가요? 마이너스 108 그리고 플러스 48 그러면 129에서 108을 빼니까 22인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일 때? 1에서 즉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네. f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4 빼기 1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해서 최대값 21 최소값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4개 다 데이터가 되잖아요. 4개 다 대입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 4개 다 뭐 또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 딱 그려가지고 그 위치 당연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비교하면은 얘네 둘의 위치를 지금 비교하게 되면은 어차피 2보다는 1을 넣었을 때 더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쵸? 뭐 여기서 조금 1 올라갔는데 여기서 확 증가해서 f-3보다 뭐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더 봐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 잘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두 번째 개념 익힘.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플 코어를 잠깐 읽어보면 최대 최소가 주어진 함수 미정계수 결정 다항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경계값을 구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네요. 이게 뭐가 코어라고. 자 그러면 내용 봤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그 위에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해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b. 자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치졸하게 a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했어.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함수 fx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이게 함수 fx라고 하면 이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얘가 3참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마지막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이걸 잘 봐야겠지. 그러니까 3참수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미정계수가 몇 개? a 하나, b 두 개. 그러면 우리도 식을 두 개 이상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a, b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얘 최대값이 지금 얼마? 10이고 최소값이 2라고 했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f'x는 3ax제곱 마이너스 6ax가 되겠지. 그러면 3a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2가 됩니다. a는 양수였기 때문에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근이 0과 2가 되지. 맞아? 그래서 뿔, 마, 뿔 0에서 무슨 값? 극, 대 2에서 극, 소. 그러니까 이런 3참수가 있었는데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근데 주어진 범위가 뭐야? 1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린 또 알고 있어. 극대값을 갖는 x값과 극소값을 갖는 x값의 중간에서 3참수는 대칭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딱 1이 있겠지. 1부터 3. 이거 3이 살짝 애매하네. 같은 2참수였으면 같은 위치에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F1은 얼마가 되나 보니까 A 빼기 3A 더하기 B니까 B-2A가 됩니다. F2가 일단 얘가 최소가 될 것 같아. 얘가 최소가 돼. 알겠어? 자, 2 집어넣으면 극소값이니까 그 극소값. 자, 뭐 1부터 3까지였으니까 그 값이 하나만 들어가죠? 그래서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 라고 해서 F2는 얼마니? 8A 마이너스 12A가 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4A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F3 값을 한번 구해보면 F3 27A 마이너스 27A니까 B만 되네. 됐어? 지금 F1 값이랑 F3 값 최대값의 후보가 되는데 누가 더 크니? 똑같은 B에서 얘는 없어 뺀 게. 근데 얘를 빼줬지. A는 양수여서 심지어. A가 음수였으면 얘가 컸겠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작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은 얼마라고 했었어? 10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B값이 10이 되고 최소값은 10-4a인데 그게 얼마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2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얼마? 2가 된다. 원하는 건 a 더하기 b니까 12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그 아래 확인 유제 473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73번도 방금 했던 문제랑 뭐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아래 74, 75번도 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넘겨서 이제
최대 최소 활용. 첫 번째 나오는 게 거리네요. 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점 3,0과 곡선 위의 점 P와의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그 L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한번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가 있었지. y는 x제곱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 위의 점 어떤 P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위의 점 미지수를 잡아야 해. 몰라? t, t제곱이라고 합시다. t, t제곱이라고 하면 그때 이 A라는 점 3,0까지의 거리를 그때 우리 이 AP의 거리 얘를 L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L은 뭐가 되나 보니까 루트 t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t제곱 빼기 0의 전체 제곱이니까 t 4제곱이 되겠습니다. t 4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 L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우리가 지금은 근으로 있는 거를 미분을 할 수가 없지. 근으로 있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놈이 최소가 되면 전체적으로 최소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뭐 FT라고 하겠습니다. FT.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T는 전개해도 되는 거고 전개할까? 자, FT는 뭐가 됩니까? T 4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죠? 그러니까 미분하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뭐 넣으면 딱 0이 되는 게 보이지? 1 넣으면 0 된다라고 확인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리제법을 쓰게 되면 4, 0,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 2차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1 집어넣으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F'T가 어떻게 됩니까? T-1 곱하기 4T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6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보면은 한별식 한번 써보면 짝송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24 어떻게 돼? 음수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을 맞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맞는다라는 거야. 개수가 지금 전부 뭐 실수인 3참수가 되는데 어떻게 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맞는 거기 때문에 한 실근 1이라는 실근 하나랑 나머지 두 허근 갖는 거니까 x가 안 만나는 이런 도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즉 1에서 어떻게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에서 극소가 되는 거 맞습니까? 1에서 극소. 근데 이거 뭐 굳이 따지면 범위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었으니까 t는 어떻게 돼? 양수 되겠지. 그럼 양수 범위에서 어떻게 돼? 이 1이라는 게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게 뭐였어? 극소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 극소값이 뭐가 된다?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L의 최소값은 F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5인가요? 그러니까 루트 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다른 풀이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접선의 방정식을 했었지. 그러면 추측을 할 수가 있어. 전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이거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t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때 가장 짧으려면 어떤 거리가 되어야 하냐면 수직인 거리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3,0과 이 t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 기울기 뭐?
마이너스 t분의 t 마이너스 t제곱이죠. 3 빼기 t 분의 0 빼기 t제곱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P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2t였으니까 얘가 수직이 돼서 그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t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또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아마 그 아래 그 방법으로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도 뭐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좀 풀 수 있는데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476번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멈춰놓고. 자, 476번 한번 볼게요. 왜 그래? 보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뭐 P라고 하겠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는데 원점에서 그 한 점 P까지 길이가 최소일 때 P의 좌표는 A, B가 된다. 그때 Y좌표 빼기 X좌표의 값을 구하여라. 뭔지 모르겠어. 그냥 또 아까랑 비슷하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원점이랑 이 P까지 거리 선분 OP 길이는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T 빼기 0의 제곱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근호 안에 있는 애가 또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이 OP 길이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FT라고 하겠다고. FT. 저거 전개하는 게 좀 짜증나가지고 그랬구나. 너희가. 자, 이거 전개하는 게 아마 짜증나서 그랬던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전개해도 되지만 이거를 뭐 설명을 잠깐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전에 미분에서 ax 더하기 b의 어떤 n제곱에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 앞에 나오고 ax 더하기 b의 n-1제곱 해주고 나서 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미분을 해서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면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이 또 되는데 지금은 당장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fx에 전체 n제곱을 미분한다라는 거지. 뭐.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n 곱하기 fx의 n-1제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f'x가 된다고. 다시 한번 얘를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곱의 미분법에서 어떻게 되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fx의 제곱이었어. 그러면 즉 fx 곱하기 f x가 되는 거니까 곱의 미분 하게 되면 즉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어떻게 돼?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뭐 얘 두 개 더하면 2 곱하기 fx 곱하기 f'x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나오면서 2 곱하기 fx 그리고 나서 속에 거 미분한 f'x를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3개짜리면 어떻게 되겠어? 3개짜리면 이제. 그래서 3개짜리면은 fx 곱에 미분하게 되면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중간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 맨 끝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어차피 똑같은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3개짜리 미분하게 되면 즉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3fx의 제곱에다가 f'x 이런 게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앞에 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미분한 거, 맨 끝에 거 미분한 거. 4개짜리면 또 앞에 거 이렇게 4개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놔야지.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하고 있으면 약간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배웠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전개하는 거 있었지? 그거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자 보세요. 요놈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t는 먼저 얘 미분하면 2t 여기까지는 뭐 쉬웠을 것 같아.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나와.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1에 1제곱 뭐 생략. 그리고 여기 안에 거 미분하면은 얼마가 되겠어? 2t 빼기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훨씬 편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뭐 정리해줘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이거 미분해서 0되게 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나? 2t 세제곱인데 이가 있었으니까 4t 세제곱 이렇게.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제곱인데 앞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6t제곱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t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t인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사라지죠. 마지막으로 플러스 1 이거 하나만 1이니까 앞에 2가 있었지? 2가 이렇게 남네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돼?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t에다 1 집어넣으니까 0 되는 거 확인됩니까?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조립제법 써서 또 확인해야지. 4 마이너스 6 0 2 1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0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t-1 곱하기 4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데 2를 빼주게 되면 2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0되게 하는 그 t값 보니까 여기 또 인수분해 되지. 둘 하나 마뿔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자 이거 잘 정리해 놓도록 하고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프라임 t는 2 곱하기 t 마이너스 1 그리고 2t 플러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보니까 도함수가 3차함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림 하나 그려보면 증간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1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이 조금 빗나갔지만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즉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 감소하다가 증가 쭉 증가하다가 1에서 뭔가 0돼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증가하는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원하는 범위는 뭐였어? 혹시 범위가 주어졌었나? 주어지진 않았죠. 최소가 되는 건 실수 전체에서 물어본 거야. 아무 범위 없었으면. 그럼 어디서 최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맞아? 그러니까 그때 이 x좌표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거네.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면 집어넣으면은 y값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넓이가 되는데 넓이는 아까 우리가 잠깐 하면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 여섯 번째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서 아쉬워서 그냥 여섯 번째로 할게요. 여섯 번째 우리 최대 최소 활용의 부피 있죠? 여섯 번째 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20cm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었다. 이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이것도 보면 좀 단면을 봐야 되는데 단면 그냥 앞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원기둥은 아니지. 그 원뿔은 그냥 삼각형의 모양이지 뭐 어떻게 단면 딱 앞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 안에 원기둥이 내접했대. 그 말은 뭐 이런 직사각형이 어떻게 보면 내접한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10이었고 높이가 20이었대. 여기가 20이었고 요 놈이 얼마? 10이었대. 됐나요? 그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됐대.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 반지를 모르니까 R이라고 잡을게. 자, 잘 봐. 10대 20 몇 대 몇이니? 1대 2죠. 내가 여기 R이라고 잡았지. 그러면 여기가 몇 R이니? 이 길이가 1대 2라면 닮음이잖아. 2R이 되지.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높이가 20이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2R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0-2R이 원기둥의 높이가 된다는 거네. 자, 여기서 알아야지.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계산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해서 원기둥의 부피 몰라. R이라는 변수인 함수였기 때문에 자, 파이 R 제곱 밑넓이 파이 R 제곱 지금은 단면이라서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입체로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높이 20-2R 이렇게 됐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뭐 해줘야 돼? 최대일 때였으니까 미분해 줘야지. F 프라임 R은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20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세제곱 이렇게 발음이 셌나? 자, 파이 곱하기 40R 이게 좀 약간 여기 이거 꼭 R 앞에다가 꼭 10까지 붙이면 어쩔 수 없어. 6R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차함수지. R에 관한 이차함수인데 2R로 묶어버리면은 뭐 마이너스 2R로 묶어버리면은 3R 마이너스 20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야. 파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 볼록인 애인데 근이 뭐랑 뭐가 되는 거야? 0과 3분의 20이 된다라는 거야. 고함수니까 마뿔마.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 얘는 극대. 뭐라는 게 뭐였어? 부피의 최대값이었으니까 얘가 극대가 되겠지. 극대가 뭐 최대가 된다는 거야. R값이 얼마일 때? 3분의 20이 됐을 때. 됐습니까? 그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F 3분의 20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 484번 한번 같은 방법이네요. 해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설마 틀리진 않겠지. 깔끔하게 맞추고 가자. 나옵니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단원 종합 문제 넘어갈 단계까지 과제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뭐 Q&A랑 그 다음에 그 마플 수능 특강 또 뭐 교과서 특강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